자, 얘들아 잘 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했었지. 이 역학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걸 한번 해보잔 말이야. 물론 우리 간단하게 야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라.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만약 그렇게만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고 그 결과 응용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야. 해서 오늘 지금 집중적으로 강의할 것은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돼서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즉 다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있잖아 앞으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라는 예시를 몇 가지 들어줄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자. 잘 봐. 자, 오늘 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이 뭐라고?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무슨 에너지 보존부터 생각을 해보느냐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에 대한 보존부터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니? 1번 뭐부터 해보자? 그렇구나. 자유낙하하는 경우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라고 돼 있다. 그럼 자유낙하에서 어떻게 풀까요? 요거 간단한 얘기다. 잘 들어봐. 어떤 물체가 있잖아. 질량이 m인 물체가 특정한 높이, 어떤 높이? 바로 h1이라는 높이에 있었고, 그리고 이 물체가 v1의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가 이 물체가 특정한 높이 h2인 곳을 통과하는데 그때의 속도가 v2인 거야. 그럼 이때 이 물체가 v1의 속도로 떨어지면서 v2의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거지. 맞니? 그럼 이걸 잘 봐라. 이 물체가 내려올 때 우리 자유낙하니까 그렇군 간단하구나. 뭐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퀄 어떻게 되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그렇지 2gh 맞니? 그러면 이 g에다가 h1 마이너스 h2가 되고 여기다가 양변에 뭘 해보자? 그렇군. 앞서에서 역학적 에너지 설명할 때하고 똑같은 방법이다. 곱하기 2분의 1m 맞니? 여기도 곱하기 2분의 m을 곱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럼 이걸 곱해버리니까 그 결과 어떻게 정리가 되지? 자, 풀어볼까요? 자, 풀어서 정리하면 2분의 1m에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m에 v1의 제곱 이퀄 mg h1 마이너스 mg h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누가 붙어 있는 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하자? 자리를 교환합시다. 되겠지? 그래서 자리를 교환하게 되면 자, 정리 다시 한 판 들어간다.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2분의 1m v1의 제곱 플러스 mg h1 이퀄 2분의 1m에 v2의 제곱 플러스 mg h2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 값이 뭘 얘기하는가 했더니 이 값이 바로 2k1 여기는 뭐야? 플러스 2p1이고요. 여기는 뭐지? 그렇지 2k2 플러스 여기 뭐야? 그렇지 2p2가 됨으로써 그렇구나. 1번 위치에서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합은 2번 위치에서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합과 같다. 맞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결론 다시 한번 보자. 앞쪽 결론이다. 운동에너지 차는 위치에너지 차다. 무슨 얘기야? 이걸 노란색으로 정리를 해보자. 요 부분은 뭐라고 적으면 되느냐면 그건 델타 EK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뭐라 적는가 했더니 델타 EP가 됨으로써 만약 위치에너지가 100줄 줄면 위치에너지가 100줄 줄면 운동에너지 어떻게 된다? 100줄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위치에너지 변화량이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본 이야기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존된다는 건 간단하게 봤으니까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자. 두 번째, 와, 책에서 재밌는 걸 내놨구나. 뭐라고? 단진자를 내두었습니다. 단진자를 내놨는데 그 단진자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렇게 되네. 요게 L이고 이 L 좋아, 대문자로 하자.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세타라고 잡고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보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고 있을 때 잘 봐. 양쪽 끝, 즉 여기 이 부분을 기준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기준으로 해보면 여기에 위치 에너지는 이쪽이 최대 그리고 여기가 0이지만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보면 여기가 0, 여기가 최대가 되지. 맞지? 그렇다면 바로 이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 다시 적으면 요걸 뭐라고 할까? 이게 문제네. 요걸 스몰 h라고 하자. 그러면 mgh 이퀄 자 어떻게 되니? 바로 이 부분에 2분의 1mv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누구를 지워봐라? 그렇지. m 지우고 나니까 그 결과 정리를 하면
V제곱 이퀄 2GH라는 결론이 나와. 하지만 H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지. 다시 어떻게 계산할까요? 요 부분이 L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H는 어떻게 된다?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H는 L-L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L을 뽑아내면 1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값을 여기에 있는 뭐 대신에 H 대신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그게 2GL의 1 코사인 세타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마지막으로 V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2GL 1 코사인 세타 형태로 계산이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온 거다. 자, 그러면 요거 다음으로 있잖아. 거기 뭐가 나와 있지? 그렇지. 빗면 나와 있지. 그거 앞에서 정리해 줄게. 빗면으로 가자. 자, 잘 봐. 이번에 마지막으로 있잖아.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보존에서 마지막 방법으로서 우리 빗면의 것만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알겠지? 자,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빗면이라는 건데 빗면 잘 봐라. 빗면은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 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역시 아까처럼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자, 여기 이 부분 잘 봐. 이 부분에서 위치 에너지의 경우에는 여기가 최대가 되고요. 여기가 최소 0이 되지. 그리고 거꾸로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가 된다? 바로 최대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자, 최고 높은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데 요거 편의상 H라고 잡고요. 질량은 M이라고 잡고요. 빗면의 길이는 L이라고 잡읍시다. 됐지? 그리고 이 각도를 뭐라고 할까? 세타라고 해볼까? 준비됐니?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바로 mgH고요. 그 다음 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워볼까? 여기서 m 지우고 나면 그 결과 어떻게 되지? v 제곱 이퀄 2gh라는 형태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2gh니까 다 됐다. v는 뭐라고? 루트 2gh인데 h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게 문제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h라고 그렇구나. 맞니? L분의 H 이퀄 뭐가 되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H는 L 코사인 세타가 되면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정리되죠? 그렇지. 루트 얼마? 2G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있잖아. 빗면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뭘 정리할 거냐면 탄성 위치 에너지하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 간의 에너지 전환이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보통은 있잖아. 이렇게 눕혀놓은 거, 평면으로 눕혀놓은 것만 설명하는데 우리 평면뿐만 아니라 수직한 것까지 같이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봐. 수직한 건 꽤 시간이 걸려. 알겠지? 자, 우선 첫 번째. 자, 잘 봐라. 우리 큰 타이틀 두 번째로 뭔가 했더니 바로 탄성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간의 정리인데 그 첫 번째로 뭐를 해보자. 바로 용수철을 어떻게 눕혀놓은 거다? 평면으로 눕혀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면의 경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자. 자, 평면에 용수철을 설치하고 물체를 질량 M자리를 매달아 놓은 다음에 가운데 5점을 바탕으로 해서 양쪽으로 얼마만큼 최대 마이너스 A에서 최대 플러스 A까지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뭘 하고 있다고? 단진동. 이게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는 거 놓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단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봐. 자, 이 물체가 있잖아. 편의상 여기를 O점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여기를 A점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이 부분 움직이고 있을 때 그걸 B점이라고 잡는데 자, O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문제가 뭐라고? 이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해하겠니? 그럼 그때의 속력을 최대 속도 V라고 잡고요. B점에서의 속도를 V라고 잡고 A점에서는 0이지. 이해하겠지? 그리고 이 속도는 이렇게 나왔고 변이는 어떻게 되니? 변이는 O점에서는 0. 그 다음 그 B점에서는 X, A점에서는 A라고 하자. 알겠지? 자, 그렇다면 O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는가 했더니 O점에서는 딱 한 종류, 운동 에너지밖에 없지. 이해하겠니? 그럼 운동 에너지가 바로 2분의 1m의 라지 V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는가 했더니 A점에서는 탄성 위치 에너지밖에 안 가지지. 그게 뭐야? 2분의 1 kx 제곱이지. 이해하겠니? 그런데 x 대신에 뭘 쓰라? a. 그렇다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의 k의 a의 제곱이 바로 a점이고요. b점은 어떻게 되나요? b점은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끝이야? 아니야. 이제부터 잘 봐. 자, 이걸 변형시키는데 여기에 뭐를 써보자. 여기 이걸 변형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단진동에서 배웠던 공식 잠시 생각해봐야 된다. 뭔가 했더니 앞에 단진동에서 그렇구나. K콜 뭐라고? K콜 M 오메가 제곱 이걸 떠올려야 돼. 이해하겠니?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면 문제가 안 풀려. 되겠어? 혹시 이게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단진동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알겠지? 자, 이걸 알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단진동 기본 공식 몇 가지 적어보자. 자, 우리 단진동에서 중요한 공식들 어떤 게 있었나요? 자, 잠시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V는 뭐라고? V는 그렇군. A 오메가 코사인 세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X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인 세타 맞니? 자,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수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뭘 해볼까요? 나는 여기서 있잖아. V하고 X를 먼저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고 싶다. 맞지? 아, 미안해. 하나 더 해야겠구나. 뭐냐면 V 콜 A 오메가. 왜? 최대값이니까. 이해하겠니? 요거까지 정리하고 가자. 자, 우선 첫 번째부터 정리합시다. 자, 여기에 2분의 1 M에 맞지? V 대신에 A 제곱 오메가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왜? V 제곱이니까. 이해하겠지?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되지? 2분의 1에 자 K 대신에 뭘 쓸까요? M 오메가 제곱이고요. 거기에 X 대신에 뭘 쓰자?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라. 이거 M 똑같고 2분의 1 똑같고 A 오메가 제곱 맞지? 이게 뭐라고 그랬어? V, 대문자 V라고 그랬지? 그래서 정리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2분의 1m의 대문자 V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분의 1m의 대문자 V의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 와 이거 정리되겠다. 코제 플러스 사제잖아. 미안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그렇게 불러.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1이 되니까 그렇군. 2분의 1m의 대문자 V의 제곱과 같구나. 이해하겠어? 자, 그렇게 해서 있잖아. 첫 번째 우리가 정리가 됐고 한 번 더 손을 볼까요? 어떻게? 아까 대문자 V가 뭐라고 그랬니? A 오메가라고 했지? 그러면 집어넣는데 2분의 1 곱하기 M 오메가 이거 A 오메가 집어넣어보자. M에다가 A 제곱 오메가 제곱이 들어가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니? M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그렇군. 2분의 1에 K의 뭐하고 같다? A의 제곱하고 같구나. 이해하겠니? 왜? M 오메가 제곱이 K라고 했으니까. 이해하겠어? 그럼 이게 뭐야? 요렇게 정리하니까 B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O점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고 그 다음에 이 2분의 1 K의 제곱이 뭐야? 그렇구나. A점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구나. 맞니? 그럼 A점, O점, B점 모두 뭐야? 역학적 에너지가 같더란 얘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탄성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 간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지금 예시 하나 풀어보면 좋겠지만 이거 말고 지금 우리 산재에 있는 거 있잖아. 바로 수직에 대해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한다는 걸 지금 보여줄 거니까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신 간단한 거 조금 뽑아서 해보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수직에 대한 거 하러 가자.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뭔가 했더니 수평이 아니라 수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있잖아. 수평하고 수직하고 똑같다라고 그냥 건너뛰어 버린다.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지. 잘 봐. 수직은 뭔가 했더니 이런 경우야. 물체를 처음에 매달기 전에 용수철에 처음 길이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하면 물체를 딱 매달면 그 결과 용수철이 살짝 늘어나지. 맞니? 그러면 이 용수철이 처음 길이보다 늘어난 이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잡자? 그걸 X1이라고 잡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상태는 있잖아. 평형 상태인 거야. 알겠지? 그럼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이 물체가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 mg하고 위쪽으로 작용한 탄성력 F 이퀄 kx1이 어떻게 된다? 그렇구나. mg 이퀄 kx1으로서 서로 같은 상태인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물체를 있잖아. 여기 기준으로부터 당기는데 얼마만큼? 이 부분으로부터 A만큼 당겼다가 놓는 거야. 그럼 이걸 A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그게 위아래로 얼마만큼?
그렇지. 여기 기준을 O라고 잡으면 밑으로 A, 위로 마이너스 A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보자. 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 용수철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제 길게 그립시다. 자, 선은 그대로 쭉 이어오고요. 오늘 엄청나게 긴 점선이 나오는구만. 잘 봐. 그래서 첫 번째 뭔가 했더니 이 용수철이 여기를 통과할 때 왜 늘어나지 않은 상태구나. 맞지? 그 다음에 이 용수철이 어느 순간을 통과할 때 여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맞지? 그리고 이 용수철이 어느 순간 바로 이 부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잔 말이야. 알겠지? 그럼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이걸 편의상 우리 임의로 분류기호를 붙여보자. 요걸 O점이라고 잡고요. 요걸 A점이라고 잡고요. 요걸 뭐라고 잡자? B점이라고 잡아봅시다. 됐지? 세 개만 하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O점의 경우에는 늘어난 길이가 X1. 왜? 여기가 처음에 용수철이 안 늘어난 길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다. 다음 여기 A점은 어떻게 되니? X1 플러스 얼마? 그렇지. A가 되는 거야. 변형이.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변형이 0이었던 거야. 다음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세요. 자, 변형은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속력을 잡는데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은 편의상 V라고 잡읍시다. 대문자 V. 알겠지? 여기는 속력이 얼마? 0이라고 잡고요. 여기는 속력을 얼마? 스몰 v로 잡을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적어볼까요? 자, 우선 O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따져보는데 자, 어떤 순서로 적을 거냐면 우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리고 탄성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자. 알겠지? 그러면 O점 그림 봐봐. O점의 경우에는 여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누굴 잡을까? 누굴 잡자고? 그래, 여러 가지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있잖아. 여기 O점을 기준으로 잡아볼까? 이해하겠어? 그래, 내가 임의로 잡은 거다. O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O점은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지? 그렇지, 2분의 1m의 라지 V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탄성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의 뭐가 된다? 그렇지, KX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다음 두 번째, 여기 우리 A점을 해보는데요. A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만가? 이게 문제야. 기준점보다 아래에 있지. 맞지? 그럼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 차이는 얼마? A 차이지. 그러면 그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 마이너스 mgA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다음,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의 속도가 얼마? 0. 그럼 적을 필요도 없었잖아. 이런 바보같이. 0이구나. 맞지? 그 다음에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뭐가 되지? X1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여기 B점을 해보는데 자, B점은 어떻게 되나? B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잖아. 맞지? 그럼 저 부분의 B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우선 포텐셜 에너지는 그렇구나. mgx1.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가운데 부분에서 2분의 1m V 제곱. 맞니? 그리고 탄성 위치 에너지는 0이었던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제부터 잘 봐라. 자, 여기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 놓치지 마라. 자, 어떤 부분인가 했더니 O점이다, A점이다, B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뭔가 하나 적은 게 있지. 같이 다시 가볼까? 잘 봐. 어떤 부분이야? 짠! 이거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무슨 얘기야? mg = kx1. 이게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자. 자, 잘 봐. 적어볼까? mg = 뭐라고? kx1이라고 그러네. 이해하겠니? 그러면 mg = kx1이니까 이걸 잠시만 한번 어디 찾아볼까? mg = kx1이면 그렇구나. 이 부분에 mg가 kx1을 집어넣으면 kx1의 제곱이 되네. 맞아? 그 다음 봅시다. 또 mg = kx1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살짝 풀어 적어보면 2분의 1의 k의 x1의 제곱 플러스 요걸 푸니까 2배인데 2분의 1 되면 없어지고 k x1 a 플러스 2분의 1의 k의 a의 제곱이 되네. 와, 너무 길다. 복잡한 수식이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됨으로써 mg가 뭐라고? mg가 kx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x1a kx1a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두 개가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포텐셜 위치 에너지하고 이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구나. 맞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어보자. 자, 여기에 KX1 그렇구나. 요 부분을 우리 이쪽에 다시 옮겨 적어서 하자. 너무 복잡해 보여. 한 번 더 옮겨 적는다. 쭉 하는데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자, 어떻게 되니?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의 x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점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정리하니까 2분의 1의 k의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의 a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부분 c 부분을 그지 쭉 당겨와서 정리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 k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보기 흉하다고? 2분의 1 kx 제곱이 보기 흉해서 지워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맞지?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m의 v의 제곱만 남았고 2분의 1의 k의 a의 제곱만 남았는데, 이건 우리 평면할 때 정리했기 때문에 같은 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우리 앞에서 평면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2분의 1의 k의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쉽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기 핵심 키포인트를 잘 봐라. 수직으로 하니까 2분의 1 kx 제곱의 크기만큼 어떻게 되니? 그게 용수철에 저장돼 버려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에너지는 신경을 쓰지 말고, 무슨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있잖아. 어떤 물체를 딱 매달아 놓고 이 중심 부근에서 물체를 좌우 진동을 시켰을 때 아래 위로 운동을 한다. 그런데 처음 늘어난 길이부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겠어? 즉, 이 물체를 매달은 것부터 위아래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된다는 수식인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수평이든 수직이든 똑같이 처리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해. 알겠지? 하지만 경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사실 놓치지 마.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선생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2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앞에서 풀어보자.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예제들 중에서 있잖아. 첫 번째 봐봐. 무슨 예제를 할 거냐면 철수 예제 줄게. 철수 예제. 잘 봐. 뭔가 했더니 자, 예제 1번이라고 적읍시다. 거기 책에 있는 번호하고는 좀 다르다. 잘 봐라. 철수는 발목의 탄성 계수가 K 이퀄 얼마? 1200 뉴턴 퍼 미터인 미터이고, 그리고 초기 길이가 얼마인가 했더니 20m인 고무줄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하네. 와, 재밌을 건데, 그지? 철수의 질량이 얼마라고? 철수의 질량이 60kg이고요. 다리의 높이는 적어도 얼마 이상이면 될까요? G 값은 얼마? 10m per 세컨 제곱으로 잡으세요. 라고 했어. 그럼 무슨 얘기가 했더니 다리가 아주 높은 곳에 있는데 철수가 여기서부터 번지 점프해서 딱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뭔가 했더니 줄의 길이가 있잖아. 초기 길이가 20m가 있기 때문에 이 철수가 탄성력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는 길이를 계산해 보는 거다. 알겠지?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철수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무슨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네. 이 위치 에너지가 여기 쭉 내려오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되니? 이 위치 에너지가 쭉 와서 여기서 탄성 위치 에너지로 다 전환되는 거야. 이건 운동 에너지가 좀 다른 거지.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위치 에너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요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이 높이를 모르니까 편의상 H라고 잡아요. 자, 이걸 H라 잡으면 자, 질량이 얼마? 60 그리고 중력가속도가 10 곱하기 높이가 20 플러스 H 이게 된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그렇군. 12,000줄 플러스 얼마? 600H가 전체 위치 에너지였어. 그리고 이 밑에서 가지는 탄성 위치 에너지 그게 2분의 1의 K의 H의 제곱이라는 사실 놓치지 마라. 20은 아니다.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와, 이게 어떻게 되니? 2분의 1 곱하기 K가 얼마지? 1200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되지? 그렇지. H의 제곱 이퀄 12,000 플러스 600H가 된 거니까 자, 풀어볼까? 자, 여기 이 부분 계산해 보자. 요거는 아, 그렇구나. 요게 왜 플러스야? 미쳤군. 곱하기인데, 그지? 그러면 600H 제곱 이퀄 600H 플러스 12,000. 야, 이거 뭐야? 600으로 나눠버리면 600으로 나누면 땡땡. 그리고 2로 나누면 20 되는구나. 그럼 H 제곱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0 이퀄 0이래. 그럼 H 마이너스 5. 그 다음 H 플러스 4 이퀄 0이니까 그렇군. H 이퀄 5. 맞지? 왜?
야, 높이가 마이너스 음수 나온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5m니까 여기서 5m! 큰일 나지. 왜? 5m가 아니라 전체 높이는 초기 높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고 높이는 20m 플러스 h가 돼서 20 플러스 5. 다시 얘기하면 25m 이상이야. 물론 여기서 꼭 우리 수경반 학생들 시비 걸지. 맞지? 뭐야? 선생님 여기 왜 사람 키는 계산하지 않나요? 야, 이건 사람 키 일단 무시하고. 알겠지? 그럼 만약 사람 키까지 고려하면 그거 더 포함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다음 예제 2번. 자, 물론 책에 있는 본하고 다릅니다. 오늘 수업 중에 두 번째 예제란 얘기야. 그거는 뭔가 했더니, 자, 거기 봐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찾았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탄성 계수 K가 얼마라고? 그렇구나. 100N/m인 용수철에 질량이 얼마다? 6kg인 물체를 매달아서 얼마의 폭으로? 1m 폭으로 단진동을 시킨다. 그럼 변이 X가 만약, 그지? 0.2m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최대 변이가 있잖아. 이게 최대 변이니까 A라고 하자. 그러면 최대 변이가 1m인데 0.2m 통과할 때 그때 속력은 얼마인가? 이건 간단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잘 봐. 델타 ES 이퀄 뭐가 된다? 델타 EK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 변형에서는 운동 에너지 얼마? 0. 그러다 생긴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 부분은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 되는 거고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뭐가 되지? 최대값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자, 다시 봐봐. 2분의 1 K A의 제곱 마이너스 K X'의 제곱이란 건 뭐냐면 최대 탄성 위치 에너지 맞지? 그게 이거니까 그지? 거기에서 0.2까지 갔으니까 그 에너지만큼 준 만큼 운동 에너지로 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없애고요. K 값이 100이고 A가 얼마지? 1의 제곱 마이너스 0.2의 제곱이 되면 그게 질량이 6이고요. V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 그렇군. 이거 0.04니까 계산하면 0.96이니까 96이지. 96 6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그렇구나. V 제곱은 16이 되고요. V는 얼마지? 4m/s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자, 이렇게 해서 있잖아. 우리 오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당부할 것은 결과로는 간단해. 맞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환 관계 살펴봤고 그 다음 우리 탄성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전환 관계 살펴봤잖아. 결론은 간단한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적용시켜 달라는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